네, 안녕하세요. 운동역학 필기 대표기출 40제 드디어 마지막 4강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40문제를 마무리할 텐데요. 이 문제 외에도 다른 기출도 풀어보시고 또 저희가 준비한 실전 모의고사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투사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단, 공기 저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정답은 2번 투사체의 수평 속도는 초기 속도의 수평 성분과 크기가 같다가 오답인데요.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 투사체의 수평 속도는 초기 속도의 수평 성분과 크기가 같고, 이는 투사체의 운동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투사체의 수평 이동은 수직 운동과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이제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각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정답 같은 경우엔 4번 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각 변이는 양의 값으로 나타내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각 변이는 음의 값으로 나타낸다. 정답인데, 각변이의 부호는 일반적으로 반시계 방향은 양으로, 시계 방향은 이제 음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정답이 옳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 1노트의 힘으로 1m 거리를 움직였을 때 수행한 일은 인데, 단 힘의 작용 방향과 이동 방향은 일치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역학 문제들은 보면 참 이런 조건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정답과 반대되는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문제의 정답은 1번 1줄이 정답인데요. 이 1은 힘과 이동의 곱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여기서 1노트의 힘으로 1m를 이동했을 때 수행한 일은 1노트 곱하기 1m, 즉 1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1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보기에서 기역에서 리을에 들어갈 내용에 바르게 제시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정답 같은 경우엔 4번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넣어보면 유체의 밀도가 커질수록 부력도 커지고, 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력은 작아지고, 부력의 중심 위치는 수중에서 자세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부력은 물에 잠긴 신체의 부피에 비례해서 수직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부력에 관한 설명인데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잘 정리하고 학력과 부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인체의 시상면에서 수행되는 움직임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몸통 분절 움직임이 정답인데요.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몸통 분절 움직임은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수평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시상면이라 하면 앞뒤 방향의 움직임을 포함하므로 이 움직임은 시상면과는 관련 없는 움직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는 마찰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해당 문제의 정답은 1번 마찰력은 추진력으로 작용될 수가 없다입니다.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저항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거나 달릴 때 마찰력이 발을 밀어 추진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이 추진력으로 작용될 수 없다는 것은 오답이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력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인체 지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이종지뢰는 작용점과 힘점이 받침점 사이에 있다 입니다.
이 일정지뢰 같은 경우는 받침점이 중간에 위치하고 힘과 작용점이 양쪽에 있어 힘과 움직임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종지뢰는 작용점이 힘점과 받침점 사이에 있죠. 마찬가지로 3종지뢰 같은 경우는 힘점과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에 있어 가운데서는 힘이 작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정답의 대부분의 인체지뢰는 3종지뢰로 속도에서는 이득을 보지만 힘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2종지뢰는 힘에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인체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이종지뢰가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보기에서 물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정답을 살펴보면 2번 기역과 리을이 정답인데요. 이 기역은 압력의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은 벡터이다. 가 정답이고, 리을은 토크는 회전을 일으키는 효과이며 벡터이다. 가 정답입니다. 이 니은 같은 경우에 정답이 1은 에너지의 변화량이 아니라 에너지 전이에 관한 물리량으로 스칼라량이다. 가 정답이고, 디귿 같은 경우엔 마찰력은 스칼라가 아닌 벡터량이다가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다이빙 선수의 공중 동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전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관성 모멘트는 각 운동량에 비례하고 각 속도에 비례한다가 정답입니다. 이 관성 모멘트는 물체의 질량이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며 각 운동량은 관성 모멘트와 각 속도의 곱이다.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커지면 각 속도가 감소하고 반대로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면 각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질량 분포가 회전축에서 멀수록 관성 모멘트는 커지고 3번은 회전 반경의 길이는 관성 모멘트의 크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은 공중 자세에서 관성 모멘트가 변화하며 각 속도도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덧 운동역학 대표 기출 40제 마지막 문제가 왔는데요. 이 마지막 문제가 조금 또 계산식으로 어렵지만 저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50m 수영장에서 자유형 100m 경기 기록이 100초였을 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단 출발과 도착 지점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가 붙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정답이 3번 평균 속도는 1m/s고 평균 속도는 0m/s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1m/s고 평균 속도는 출발과 도착 지점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총변이가 0m가 되므로 속도가 0m/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운동역학 대표기출 40제 함께 풀어봤는데요. 이 40제 뒤에도 저희가 준비한 또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운동역학 대표기출 40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